네, 한자는 왜 한자인가? 한자의 한자는 한나라 한자를 쓰고 글자 자자를 씁니다. 한이라는 나라는 진나라 중국, 진나라 이후에 중국의 통일 왕조예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번성했던 시기인데 중국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자가 한나라 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문자가 만들어져 오고 있었는데, 한나라 시기에 이르러서 지금의 한자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국의 문자인데 이름이 한자, 한나라 때 지금의 형태로 문자의 형태가 자리를 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 네,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한자 왜 배워야 하나요? 배울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한자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아직 내 마음은 내키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왜 꼭 그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사회 생활을 할 때 보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 뭐 이렇게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이걸 왜 해야 될까? 꼭 해야 될까? 이것의 의미는 뭐지? 어떤 가치가 있지? 라는 거를 꼭 답을 구 명답을 해답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답을 구하기 위한 적어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 생각 없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학교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런 말 본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을 그대로 하시는 말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주변에 던지기도 하고 스스로 그 행위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자를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반갑고 기특해. 왜 해야 되는지 자기가 그 이유를 알고 나서 하면 더 효율적이겠죠.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잠시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 수업 준비하면서 국어 선생님께 국어 교육과정 해설서 책을 좀 빌렸어. 그래서 그 국어 부분 국어 교육은 뭐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지도 쭉 읽어보고 했는데 국어과 교육과정 책 해설서 책 첫 장 첫 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국어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없죠? 네, 의문을 가지더라도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 그러면 언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언어. 자, 언어라는 단어는 말씀 언자에 말씀 어자를 썼어요. 말씀 어자. 언에 해당이 되는 거는 소리, 어에 해당이 되는 거는 기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언 할 때 이 말은 입으로 소리 내고 귀로 그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다. 그게 말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뜻하는데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호다. 이게 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말과 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은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입으로 하고 있는 말, 그 말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글은 무엇일까요? 글은 다른 말로 말해서 문자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말을 표현해 온 문자는 무엇일까요? 우리말을 표현해 온 문자는 선사시대부터 이 땅에 우리들의 조상들이 모여서 생활을 할 때부터 우리는 한자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물론 한자라는 문자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나라마다 문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한자라는 문자, 중국에서 문자를 최초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에서 한자라는 문자를 만들었고 중국과 교류를 하는 나라들은 중국에서 한자라는 문자를 들여와서 각각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 우리나라 뭐 기타 등등의 이 동양 문화권, 한자 문화권의 나라들은 한자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한자로 기록을 했어요. 한자가 없었다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당시의 철학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자를 이용해서 한자를 가지고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발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문화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기록이 없었다면, 한자로 된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빛나는 역사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한자를 계속 쓰면 되는데 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까요? 왜냐면 입으로 내는 소리와 언어 생활할 때 입으로 내는 소리와 이것을 문자로 쓰는 생활이 일치하지 못했어요. 입으로 내는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 내는 말을 소리 내는 대로 받아쓰기 위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뭐 그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한자를 썼겠죠. 지금은 한글 쓰면 되는데 한자를 알아야 하나요? 네,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말의 어휘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국어 선생님께 제가 책을 빌렸어요. 한국어 문법 총론이라는 책을 빌려가지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어종 통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우리나라 어휘가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유어는 순우리말 어휘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선생님 감정이 좀 실렸지?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는 한자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순우리말 어휘로 우리말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때 그 순우리말 어휘가 고유어인데 25.9%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은는 이가라는 조사, 뭐뭐이다, 뭐뭐이나, 뭐뭐한다 이런 그 문장의 끝에 붙는 어미들 기쁘다, 슬프다, 감정이나 정서의 표현들이 주로 많고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가 많습니다. 뭐 소근소근, 꼬르륵, 쿨쿨 이런 의성어, 의태어 빨갛다, 벌그스름하다, 검붉다 이런 색채어가 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글, 순 우리말 어휘로 된 단어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집을 둘러보고, 어, 이건 완전히 한자 하나도 안 쓰고 한자 기반 베이스 한자어 아니고 완전히 순 우리말 어휘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의자, 책상, 안경, 냉장고, 식탁, 창문, 문, 전부 한자어입니다. 네,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뭐 방금 얘기했던 그런 단어들 일상어가 있고 전문 용어, 학습 용어를 포함한 전문 용어들의 그러니까 의미나 개념은 좀 더 추상적인 의미나 개념어, 생각을 담고 있는 단어들은 주로 한자어예요. 한자어를 쓰는 게 어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때문에 유식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개념어들, 어떤 가치나 생각이나 사상을 담고 있는 개념어들은 대부분 한자어다. 왜냐면 고유어 한글은 표음 문자잖아. 소리만 나타내잖아. 소리만 나타내니까 그 단어 안에 깊은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정서의 표현,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가 주로 차지를 하죠. 한자어는 한자 하나하나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자들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개념이나 복잡한 생각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식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식해 보이는 게 아니라 유식한 거지. 그런 개념어들이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외래어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자를 쓰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한자를 안 쓰니까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 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공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공책. 공책은 공책이지. 그런데 공책, 한자로 텅 비어 있다를 나타내는 빌 공자에 책자를 써요. 이 말은 책은 책인데 그 안에 내용들이 텅 비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공책이다. 그런데 우리가 공책할 때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기록을 하지 않고 공책이라고 쓴단 말이야, 한글로. 한글로 공책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착각을 합니다. 한자 요즘 안 쓴다고 착각을 합니다. 공책은 뭔데 그럼 공책은? 공책은 빌 공자의 발음을 한글로 쓴 거고 한글로 표현한 거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발음을 표현을 한 거고 책도 책자를 한글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책자의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받아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자어들을 한글로 쓰고 있죠. 한글로 쓰고 있죠. 한자로 된 단어들을 한글로 쓰고 있는 것은 한자의 발음을 요즘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공책이라고 한글로 쓴다고 해서 그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냥 껍데기만 달라진 것뿐이지. 내 눈에 한자가 보이진 않지만, 왜냐면 사람들 모르니까 한자를 안 쓰지. 내 눈에 한자가 보이진 않지만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그 단어들 옷을 벗기면 그 안에 한자가 있어.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인해서 그 단어의 뜻이 결정이 된다고. 그럼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단어가 어떤 한자로 구성이 된 단어인지를 알아야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력, 청력. 한글을 배워서 이제 막 입을 떼고 있는 유치원생들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인력, 청력. 뭐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음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은 다르죠. 내가 그것을 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보자. 펜이 어딨니? 내가 그것을 안다. 나 그 사람 알아. 알다. 나 그 단어 알아. 안다, 알다. 안다는 건 그 단어를 발음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걸 안다고 하지 않아요. 난 그걸 읽을 수 있는 거지. 소리 내서 발음할 수 있는 거지. 그 단어를 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길 가다가 몇 번 본 적 있으니까 나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저 사람의 역사를 모르거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알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의 역사의 일부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있다고만 할 수 있죠.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들 발음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단어를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단어, 한글의 옷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한자의 의미를 알아야 어떤 한자로 구성이 된 어떤 한자들이 결합이 된 단어인지를 알아야 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나오는 용어. 선생님 기억에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인자가 끌어당길 인자다. 력자가 힘력자다. 그래서 인력은 힘은 힘인데 끌어당기는 힘이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청력의 척자는 물리칠 척자다. 힘력자, 력자의 뜻은 힘이란 뜻이다.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물리치는 힘이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다. 한자를 못 써도 괜찮아요. 한문 수업 시간이 존재하는 게 꼭 한자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자를 알아야 한다, 한자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한자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한문 교육의 목표가 아니야. 쓰는 거, 한자의 모양을 암기해서 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좀 더 멀리하고도 있는데, 못 써도 됩니다. 대신, 끌어당길 인이란 글자가 있구나. 힘력자가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공부하다가 부력이란 단어를 봤어. 이것도 무슨 힘이겠는데? 어떤 힘이지? 중력이란 단어를 봤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것도 전에 인력할 때 역자 그거 힘이던데 중력도 뭐 어떤 힘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한자 한문 공부예요. 생각하는 힘.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자로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한문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단어들을 한자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쓰면 더 좋지. 처음에 공부할 때 뭐 간단한 몇 단어들은 쓰기도 하겠지. 쓰기도 할 겁니다. 쓰기도 하는데 한자로 쓸 수 있는 것이 한문 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이런 오해를 풀고 우리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한문 공부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한자를 그렇게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휘력이 늘면 왜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크레파스 세 가지 색으로 세상을 표현한 사람이 있고 48가지 색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세밀하고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색깔 가지고 있는 색깔의 개수가 어휘, 여러분들이 살면서 구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수에 비유된 거죠. 어휘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수가 10개인 사람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수가 100개인 사람, 1000개인 사람하고 누가 더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고 오해 없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나요? 어휘력을 탄탄하게 키워주는 것이 한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한문 시간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자는 왜 한자인가? 중국 한나라 시기에 지금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한자 문화권이란 한자와 관련된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이거 너무 길어. 한자를 통해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지역을 한자 문화권이라고 한다. 국어는 왜 배우는가? 내가 속한 나라의 역사와 정서를 알고 내가 속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면 국어라는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모든 언어는 말과 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은 소리고 글은 기호다. 그 기호는 문자라고도 한다. 그러면 우리말을 표현하는 문자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한자로 기록해왔다. 우리말을 표현하는 문자는 한자였다. 1443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한자가 주로 사용되었고 널리 보급되어서 사용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 한자로 된 단어를 한글로 쓰면 그것은 고유어가 되는가? 무슨 소린가? 아니다. 한자로 된 단어의 소리를 한글로 표시하는 것뿐이다. 70% 정도가 되는 한자어들을 모두 고유어로 순우리말로 전환하는 작업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자는 중국 글자이므로 한자를 쓰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가? 아니다. 그건 문화적 열등감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김나라 선생님은 생각한다. 중국에서 만든 글자가 맞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문은 우리에게 문자가 없던 시기에 한자를 들여와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철학을 담고 있다. 한문을 등한시하는 일이야말로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첫걸음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한자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 요즘 쓰지도 않는 한자 한문은 알 필요가 없는가? 만약 당신이 유치원생 수준의 언어 수준으로 평생을 살려면 한자를 몰라도 된다. 솔직해지자. 한자가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은 것과 한자 공부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자가 필요 없다고 억지 부리지 말고 차라리 한자 공부하고 싶은데 꼭 필요한데 한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더 쉽게,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잘 가르쳐 달라고 한문 선생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해라.
우리에게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한글이 있으므로 한글만 써야 하는가? 이게 무슨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님 피눈물 나게 하는 소린가? 내가 한글을 만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한자는 다 버리고 한글만 쓰라.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었을 거다. 한글이 있다고 해서 한자 한문을 등한시하고 한자 한문 공부를 무용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도 본인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몹시 후회하실 것이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펼치지 못해서이다. 더 다양하고 정확한 표현을 돕기 위해 만드신 것이지 한글에 국한된 표현만 쓰길 바란 것은 아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펼치는 하나의 도구로 제시하신 것이다. 한자와 한글 모두를 잘 활용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펼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자를 알면 뭐가 좋은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단어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포함이 된다. 어휘력이 무한대로 증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글도 잘 쓸 수 있게 된다. 네, 글을 잘 쓰게 되고 글로 표현을 잘 하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처음 보는 단어라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용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단어들의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개념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정확성이 우수해진다. 그래서 교과 학습이 쉬워진다. 그래서 서술형 시험 문항에 강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하면? 한자를 공부하면, 한자를 알면, 한자뿐만 아니라 한문까지 알게 되면 이 매력적인 사람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자라는 문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괴상하게 생긴 한자의 모양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원리 하나만 알면 암기하는 속도가 100배, 1000배 빨라지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희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한자 왜 해야 돼요? 한문 공부 왜 해야 되나요? 한자 이거 필요 있나요? 라는 질문 하기 전에 이해가 덜 된 사람은 선생님 오늘 했던 수업을 한 3번쯤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래도 나는 정말 한자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때 찾아오면 선생님 정말로 성심성의껏 모든 선생님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게.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한자와 한자어 한문에 마음을 열어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시로 만나는 세상, 귀로 듣는 한문 수업,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고요해지진 않았겠지만 다음번에는 선생님 마음 고요해지게 해줄게. 자,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